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지식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구로 생각공장에 다녀왔습니다. 구로는 원래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1600, 700, 800 이렇더라고요. 워낙 가격이 비싸요. 그래도 새로운 지식산업센터가 분양한다 하면 바로바로 완판이 되는데요. 특히 생각공장은 완판이 정말 많습니다. 요번에 구로에 롯데마트 자리쯤에 정말 생각공장이 내년에 분양되는데요. 벌써부터 의향사가 차고 넘쳤다 그래서 저도 불이 나게 가봤습니다. 이 곳이 왜 그렇게 의향서가 넘치나 했더니 정말 자리가 좋더라고요. 여기서 얼마 안 돼요. 또 좋은 점이 여기가 정말 구로 하면 디지털 단지, 구로 하면 생각공장, 공장이잖아요. 생각을 하는 공장이라니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 지식의 산업센터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쪽은 또 생각공장이에요. 같은 거죠. 아파트형으로 돼 있는 공장이죠. 그런데 요즘은 트렌드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좋다는 거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문정동의 테라타워가 정말 성공을 거뒀잖아요. 문정동 테라타워 처음에는 정말 미분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보시면 전철역 근처는 더 비싸고요. 그 옆에도 정말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켜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정동에 한번 투자했던 분이 여기저기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좋은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위치도 좋고 층도 좋고 이런 것만 고르시는데요. 자, 지금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 지식산업센터가 왜 좋은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왜 좋냐고요? 정말 말도 못하게 좋아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중소기업을 우리나라는 육성해야 됩니다. 경제력을 살려야 돼요. 자,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러므로 경제 주체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원래는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공장입니다. 공장. 근데 공장을 여기저기 건물이나 이런 데 있는 것보다 한 곳에 집약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모아 놓았어요. 처음에는 아파트처럼 우리 아파트 짓잖아요. 그러면 예전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그냥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성냥갑이네 뭐네 이러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아파트 하면 난리 나요.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생활이 편리하거든요. 우리 지금 같은 지역이라도 빌라나 아니면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덜 오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빌라 이런 것들은 가격이 덜 올라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생활 편의 시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빌라에서 저도 살아봤는데 춥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잘못하면 수도 터지잖아요.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 빌라는 안 그래요. 옛날 빌라들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아무리 떼도 관리비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따뜻할 뿐더러 주변에 아주 멋진 공원들이 있어요. 놀이터가 있어요. 분수가 있는 데도 있어요. 어디는 또 굉장히 도서관도 있어요. 수영장도 있어요. 이런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아파트에 살아보세요. 상권도 가까워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곳의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역세권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가격이 오르겠어요. 지식산업센터요? 뭐냐고요? 이런 거예요. 지식산업센터 예전에는 건물에 회사가 들어갔어요. 작은 빌딩에 회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해봤더니 우와, 이 건물도 뭐 5만 평, 어떤 경우에는 8만 평, 어떤 경우에는 뭐 작아도 3만 평 이렇게 돼서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데 시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내가 10평짜리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나는 10평만 쓰나요? 아니에요. 주변에 한 층마다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회의를 하려면 내 사무실에서만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사무실 같이 씁니다. 자, 회의실도 있죠. 구내식당도 있죠. 커피숍도 있죠. 뭐 어디는 세무서도 있고 은행도 있고 있을 게 다 있어요. 거기다 기숙사까지 있어요. 직원들 멀리 출퇴근하는 사람 기숙사 여기서 다녀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요즘 대기업들이 엄청 많이 뛰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대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았는데 완전 대기업들의 잔치예요, 이제는. 그래서 보통 하면 현대가 만든다, 롯데가 만든다, 한화가 만든다 이러잖아요. 롯데, 한화, 무슨 현대 이런 회사들은 원래 아파트를 잘 짓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를 너무나 잘 짓습니다.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잘 짓잖아요. 아파트는 그냥 좋은 자재 써. 와, 이번에는 더 휘황찬란하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이건 어떤 거예요? 회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탄탄하게 져놓는지 가보시면 다 깜짝깜짝 놀래요. 점점 더 발달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은 테라타워라도 기흥에 만든 테라타워가 다르고 영통에 짓는다고 설계해서 나와 있는 그 테라타워가 또 달라요. 완전히 뭐 앞에가 너무나 멋있잖아요. 유럽처럼 상가를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회사들이 무조건 지산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산에 또 혜택이 많아요. 정부 정책자금도 주고요. 이런저런 혜택도 있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도 기업이 들어갈 때는 어떤가요? 90% 대출을 해줘요. 90% 대출을 하니까 이자가 뭐 4%, 5%겠지. No, no, no. 아닙니다. 정말 어쩌면 1%대 후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금융 혜택이잖아요. 어떤 90% 대출에 1.9%대, 2.5%대 이런 아주 저리에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 90%, 이 90%라는 말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90%는 분양가의 90%예요. 즉 부가세는 뺀 가격이에요. 부가세 있습니다. 부가세가 건물분에 대해서 10% 있기 때문에 총 합해서는 한 7% 정도 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안 해주니까. 그런데 부가세는 반드시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돌려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세무사님한테 다 맡겨서 해드리기 때문에 세무사님이 알아서 다 돌려받게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투자자인데 투자자는 혜택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투자자도 80% 대출이 나와요. 80% 대출 분양가에서입니다. 부가세 뺀 거예요. 부가세는 돌려받는 거니까요. 분양가의 80% 대출입니다. 분양가의 80% 대출인데 이것도 아까 분양받으시는 분 2.45 이렇게 받는 거 제가 도와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2%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은 신용이 좀 좋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등급이세요? 하고 안 물어봤는데 정말 신용이 좋으신 분일 수도 있는데 뭐 나빠봤자 조금 더 많아요. 0. 몇 %. 그리고 자 80% 대출인데 5%는 신용으로 더해줬어요. 그러면 85% 대출 나왔죠? 올해는 9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말도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주죠. 대출을 80%, 90%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세제 혜택인데요. 이 세제 혜택은 직접 들어가시는 분에 한한 혜택이에요. 직접 들어가시면 취득세 반, 50% 감면이에요. 재산세 37.5% 감면이에요. 그런데 직접 본인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면 그냥 4.6% 다 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2개 사면은 8%잖아요. 취등록세가. 그런데 4.5%면 싸죠. 그래서 4.5%를 세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가세는 돌려받는 거라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격이 또 올라요. 제가 기흥 테라타워 분양했을 때만 해도 평당가가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대. 뭐 500만 원대 후반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향동이나
아니면 지금 구리나 이쪽에 분양하는 거는 800, 900 이렇습니다. 1000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800, 900, 1000 이런 게 분양가가 오른 거예요. 분양가가 오르면 기존에 있던 애들도 가격이 올라요. 걔네들이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엄청 많아요, 요즘. 그런데 아파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엄청 많이 분양해요. 그런데 아무데나 분양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전세 주기도 어렵습니다. 전세 구하기도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위치 안 좋은 데는 아무리 좋은 아파트여도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팔 때 엄청 애먹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지식산업센터도 회사가 들어오는 거라서 잘 고르셔야 돼요. 엄청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파트도 로얄층이 있잖아요. 로얄층은 먼저 나가겠죠. 지산도 마찬가지예요. 로얄층이 있어요. 로얄층이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아, 나는 고층이 좋아 이러지만 어떤 사람은 아우, 난 땅을 밟고 살아야지, 난 1층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지식산업센터도 저의 관점에서는 뭐 동향이 좋다 또는 뭐 1층이 좋다, 드라이브인이 되는 건 2층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난 그래도 뷰를 봐야 돼, 난 8층이 좋아, 난 그리고 드라이브인이어도 8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은 가지가지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걸 보셔야죠. 수요가 더 많은 게 무엇인가를 보셔야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알고 보면 정말 미친 듯이 좋은 거다. 아니 10% 가지고 20% 가지고 부동산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경매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다 너무나 규제가 심해서 정말 대출받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대출 맘대로 해주죠. 그제? 세제 감면 있죠. 이거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집이 10개 있어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한 혜택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들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제조형 공장 그리고 오피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조형 공장, 오피스는 다 공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지원시설이 있어요. 지원시설은 상가. 일단 상가도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상가도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 얘네들은 월화수목금까지 엄청 장사가 잘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4,000명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 하면 그 4,000명이 매일 커피를 마셔요. 매일은 아니지만 안 마시는 사람은 안 마시지만 그 다음에 구내식당, 식당도 매일 점심을 먹어야 돼요. 일단 나왔으니까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하면 정말 완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가는 지산처럼 융자가 많이 안 나와요. 보통은 우리는 50%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받으면 70%까지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통 50%, 60%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금이 많으신 분이 상가를 투자하시는 겁니다. 또 상가도 정말 잘못 투자하시면은 임대가 안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목 좋은 커피숍 자리나 목 좋은 무슨 식당 자리나 뭐 부동산 자리나 이런 데는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는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3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왜 좋은가? 알면은 미치게 좋네? 알면은 놀라운 투자의 세계로 들어서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2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